자, 이제 7강 갑시다. 정적분의 활용인데, 정적분은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죠. 정적분을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어떤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직선 위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길이를 구한다든지 이동거리나 위치의 변화나 이런 걸 다 구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기백으로 이동을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넓이 부피만 남았고, 회전체란 말 들어본 적도 없죠,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빠졌다는 걸 들었겠지? 회전체라는 부피가 빠지고 일반적인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만 남은 상태가 돼요. 상당히 그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는 좀 수월해진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다?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그 되게 쉽거든? 회전체는 단면이 모두 원이라 함수를 제곱해서 파이만 곱하고 적분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유용한 부피 구하기가 아주 쉬운 하나의 회전체라는 주제가 빠져서 오히려 일반 입체를 적분해야 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돼 있어. 그 일반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는 게다가 지금까지 수능에 단 한 번도 안 나왔어. 23년 역사에.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에 회전체 일반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없어요. 평가원에도 한 번도 없어. 교육청이나 사관학교에 일부 몇 문항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게 사실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예제들밖에 없고, 수특이 이번에 나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는데, 원기둥을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가지고 아랫부분에 생긴 조금 자그마한 도형이 있죠. 그 녀석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처럼 좌표축 같은 걸 전혀 제시해주지 않고 어떤 특정한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적분축부터 세팅을 해야 되거든. 어느 방향으로 적분해야 되겠다. 그 적분축 방향의 수직한 단면을 잡아서 단면 함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일반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논술급이거든. 그래서 이게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있어. 뭐야? 회전체의 부피가 빠져서 학습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수준. 그래도 논술 수준의 문제로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말고 일단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잘 섭렵하시고, 특히 거기도 있어. 우리 그 겨울방학 윈터스쿨에 있었던 윈터스쿨의 그 뭐야? 1위 20제 있지? 그거 다 풀긴 풀었어, 400문제? 그거 복습하세요. 거기에도 일반 입체 부피 문제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준이 현재 나와 있는 문제들을 그래도 많이 모은 게 되거든? 일단 그런 것들 잘 푸셔야 돼요. 자, 정적분의 활용. 넓이와 적분, 부피와 적분 쪽 가겠습니다. 자, 원래 왼쪽에 있는 여기 있잖아요. 빈칸에 정적분식 다 써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맨 앞에 있는 거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그냥 적분한다.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한다. 섞여 있으면 구간별로 한다. 그죠? 한 번에 표현하면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네모들은 y축 적분이고요. 맞죠? 세 번째는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인데,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은 되게 편리한 점이 있어요.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은 축의 위치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걸쳐 있건 어디 있건 간에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는 거야. 위에 있는 게 양이건 음이건 아래에 있는 게 양이건 음이건 뺀 것은 양이 될 테니까, 그제?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은 계산을 할 만하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만 언급만 하고 왼쪽에 있는 그 빈칸을 수식을 채우는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랑 몇 가지 포인트를 먼저 정리할게요. 자, 넓이와 적분에서 2차 하나 외우고 갑시다. 넓이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리부트 강좌에서 미분담원 공부할 때 한 문제 풀면서 이 공식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죠?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은 이런 건 거야. y는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지.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알파와 베타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면적 s를 사실 공식처럼 외워두는 게 편리하죠. 어떻게 되죠, s는? 6분의 r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정적분은 음수가 될 거고요. 넓이는 다시 양수가 돼야 되고 이런 관계를 다 무시하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이건 음이건 절대값을 취해주면 양수가 될 테니까 요 녀석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큰 좌표예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 것에 세제곱과 같다, 그지? 이런 거 공식이죠. 이 공식은 약간 변형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차함수랑 어떤 일반적인 직선이 있어요. 이 이차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이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고 y절편도 0이 아닌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어요. 이때 요 지점의 x좌표가 알파고 요 지점, 교점의 x좌표가 또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때 또한 이 공식이 이렇게 쓸 거야. 이 공식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6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세제곱식으로, 그지? 이런 케이스든 동일한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국 요거 연립한 것의 실근이 알파 베타잖아. 요거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연립해도 결국 최고차항계수가 a가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그래서 연립한 방정식의 형태가 2차 방정식이거나 하면 그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계수로 적분 공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떠한 스타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이런 거. 자, 야, 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고 여기에 또 다른 2차 함수가 하나 붙었어요. 이 녀석은 y는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 사이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요 사이 면적을 s라고 했을 때도요. 똑같은 공식을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이때 넓이는 어떻게 될까? s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연립한다.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것만 확인되면 똑같아요. 연립하면 2차 방정식 돼, 안 돼? 연립해서 2차 방정식 되지? 그러면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어. 다만 주의할 점은 이게 그냥 A가 아니었고 여기서도 연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차항계수가 A로 유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좀 바뀌겠네. 그쵸? 연립했을 때 최고차항 2차 방정식이 맞아 보여요.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되기만 하면 돼. 근데 2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요, 이때는? A-P가 되지? A-P가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잖아. 그 녀석을 가지고서 써먹어야 돼요. 알겠죠? 그 녀석을 가지고서 써먹는 거야.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세제곱이 되겠다. 괜찮아요? 연립한 2차 방정식이고 해보면 연립한 2차 방정식이 이런 모양으로 귀결될 테니까 똑같이 적용시켰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fx랑 gx가 다항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차이 함수 빼서 연립한다는 건 넘겨서 2항에서 0만 되는 거잖아. 두 함수의 차이 함수가 2차 함수면 다 되겠네. 이를테면 뭐 이런 걸 시험 문제 뭐 내진 않겠지만 원리라는 거 원래. 야, fx가 2의 x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라고 할까요? 자, gx는 2의 x승 플러스 2x예요. 3x. 자,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fx, y는 fx랑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이 녀석의 일단 교점을 찾는 게 수순이지. 교점을 찾다 보면 얘네들은 분명히 2차 함수가 아닌데 fx-gx라는 요 연립해서 이항시킨 요 식이 뭐가 돼? 사라지고 x-1, x-2라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차이 함수가 2차 함수잖아. 이때도 써먹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돼야, 안 돼요? 써먹어도 돼요. 어차피 연립해가지고 이 형태로 귀결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다항함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연립해서 저 형태가 나오면 되는 거다라는 사실까지 일반화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S는 얼마가 된다? 6분의 최고차항계수는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둘의 차이 1. 그죠? 2-1. 완전세제곱. 6분의 1 되겠네요. 3차식의 공식도 있고 4차식의 공식도 있는데 그냥 외우지 마세요. 외워놨으면 까먹지 마시되 아마 1년간 그 공식을 다시 만나게 될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이 공식은 23년간 수능평가원 시험에 3번 나왔어요. 3번. 물론 몰라도 계산할 수 있지만 알아보는 게 여러모로 좀 나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차함수와 넓이에 관해서 이차함수와 관련된 넓이 공식들이 여러 개 더 있는데 그거 뭐 정리해가지고 수능에 써먹을 일 별로 없으니까 뭐 먹었어? 보이니? 알아서 해라. 아, 이런. 자. 자. 얘도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어쨌든 단원이 좀 축소됐기 때문에 재등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준에서만 할게. 역함수와 넓이에요. 역함수와 넓이 혹은 뭐 정적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넓이 아니고 정적분 자체로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요거는 두 가지 종류의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 놈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C부터 D까지 F 인버스 X dx 이렇게 돼 있는 어떤 함수의 역함수임이 확실한 정적분이 하나 등장해 있다. 이 값을 계산하는데 자, 미분법에서 되겠다. 자, 주목. 저기 우리 친구야. 오늘 굉장히 유독 피곤해 보이는데 몇 시간 잤어? 9시간? 6시간? 우와. 세용은 2시간 반 잤어요. 연락 피곤해. 개강날이라 두근두근. 우리 학생들. 거짓말 같죠? 어제 잠이 잘 안 오긴 했는데. 나? 늙었나? 할아버지들 원래 일찍 일어나는데. 아유. 아침에도 선생님 그 엘리베이터 타는 거 봤는데 내가 딱 탄 엘리베이터에 못 타고 옆에로 이동하더라고. 근데 오늘 학원에 8시 53분 정도에 도착했어요. 아침에 알람은 다 이미 맛이 가 있고 다 껐겠지 내가 막. 알람이 이미 3개 맞춰져 있는데 다 꺼요 맨날. 우리 딸내미가 막 달려와서 레이디버그 봐도 돼! 막 이러는 거야. 레이디버그라고 알아요? 영어 단어 레이디버그 무슨 뜻이죠? 무당벌레. 레이디버그라는 만화가 있거든. 걔가 그걸 되게 좋아해. 근데 아침에 토요일날 늦잠을 자도 괜찮은 게 우리 딸내미가 마지노선의 시간에 레이디버그 봐도 돼 이러면서 와요. 그게 한 8시 되거든? 8시에 딸내미가 막 달려. 레이디버그 봐도 돼! 뭐. 그래가지고, 올 것이 왔구나.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래도 뭐 지각하지 않고 왔잖아요. 어떤 함수의 역함수의 정적분을 요구할 때가 있을 텐데, 자, 주목. 역함수의 미분법 할 때도 그랬는데, 역함수를 처음 배울 때도 그랬고, 우리는 지독히도 뭘 하기 싫어한다? 역함수를 구하기를 싫어해요. 그쵸? 역함수 미분법의 핵심은 뭐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알 수 있다 였지? 맞나요? 그것은 대칭 위치에서 원함수의 미분계수의 역수다였잖아. 그렇잖아요. 역함수의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역함수를 적분하고 싶은데 이 역함수의 정적분 값은 이건 어떻게 보면 넓이일 수도 있잖아요. 함수값이 양면. 이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는데 역함수의 식을 구하고 싶진 않아. 이런 거예요. 역함수의 식을 구해서 역함수의 식을 적분을 실제로 하고 싶진 않아. 그럼 뭘 활용할 수 있겠어? 원함수인 fx의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가 이 성질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렇구나. 원함수의 정적분과의 관계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건데, 자, 일단 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해서 yx 대칭 같은 걸 전혀 적용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y축 적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변수는 내 맘대로 골라도 괜찮은 거죠. t라고 써도 되고 s라고 써도 되지. 그래서 그냥 y라고 쓸게요.
이거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에요? 성립하는 등식이죠? 성립하는 식이에요? 당연하죠. 정적분 변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훨씬 우리 눈에 친숙한 형태로 되돌아온다. 그지? 원래 함수라는 것은 y는 fx 꼴로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y는 fx란 함수가 주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y는 fx란 함수에서 f 인버스 x는 역함수를 y는 x 대칭해서 원의 원래 함수와 똑같은 평면에 그렸을 때 쓰는 표현이고 y는 x 대칭하지 않은 상태로 y는 x 뭐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y는 x 대칭을 하지 않은 상태로 f 인버스 y를 표현하는 방법 f 인버스 y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그래프는 그대로 y는 fx지만 또한 x 이꼴 뭐가 되기도 해요? x 이꼴 f 인버스 y이기도 하죠. 맞나요? 요 놈과 요 놈은 완벽하게 동일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곡선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야 사실 이 곡선은 x 이꼴 f 인버스 y야 라고 해도 괜찮은 거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미적분투 리부트 시간에 이제 윈터 스펠 기간에요.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제는 너무 y는 x에 의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냥 y축에서 x축으로 가는 함수 이게 역함수 아니야. 그지? y축에서부터 x축으로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정의역, 그래프 위의 점, 여기가 함수값. 이렇게 읽는 게 역함수인 거죠? 그래서 칠판 뒤로 가서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 맞나요? 그런 표정을 지으면 선생님이 또 발레해야 되잖아. 이렇게. 기억나요? 이런 거? 이 방식대로 하자는 거. 선생님 그럼 y는 f 인버스 x는 뭔가요? 이 녀석을 대칭 이동해서 그리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지 말고 직접 이해해 보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C에서 D까지 뭐가 됩니까? C에서 D까지 x dy인 거예요. 그죠? y축 적분을 한 부분이구나. 여기에 누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누가 있을 것이다. C가 있을 것이다. 여기 D가 있을 것이다. 그지? 그래서 지금 요 정적분 값은 딱 얼만큼을 요구한 거냐면 요만큼을 요구한 거예요. 요만큼. 이 값이 누구다? 이놈이다. 요 값이 오거다. 사실 동의합니까? 그거 계산을 나는 F 인버스를 구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야. F 인버스를 구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굳이 적분 없이 넓이 계산할 수 있는 도형인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들 있지?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 그지? 맞아요? 이 기역자 도형에서 누구를 빼버리자. y는 fx에 이쪽 아래쪽 정적분을 빼버리자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 괜찮은 거죠? 맞나요? 기역자 파란 도형에서 빨간 걸 빼버린 것과 동일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두 지점이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를 이렇게 쓰면 그만이다. F 인버스에 C, F 인버스에 D 이렇게 쓰면 그만이죠? 맞나요? 네, 인버스 함수잖아요. 그대로 읽어서 함수값이 되었다. 인버스 역함수를 읽어서 함수값이 되었다잖아. 근데 조금 정적분 식으로 쓰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F에 A가 C고 F에 B가 D라는 상황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놔둬도 그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꿔도 될까? 기역자 도형에서 뭘 뺀다? 기역자 도형에서 A부터 B까지. 이게 뭐라고요? F 인버스 C, 이게 F 인버스 D인 거야. 그 녀석의 fx 그 구간에서 fx dx 정적분. 요게 빨간색이야. 빨간색을 빼주자. 기역자 도형에서. 그지? 뭐 했어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의 정적분을 원함수의 정적분으로 계산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기역자 도형만 처리하면 돼요. 기역자 도형은 직사각형 두 개의 차이로 볼 수 있겠네. 그지? 직사각형 두 개의 차이로 볼 수 있죠. 뭐라고 쓸까요? BD 마이너스 AC라고 쓰면 되겠네. 그죠?
이게 파란색 기역자 도형의 부분의 값일 겁니다. 이건 이제 공식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D 대신에 FB 써도 돼요. C 대신에 FA 써도 되고요. 그죠? 요거 B 대신에 뭘 써도 돼요? F 인버스 D 써도 되고, A 대신에 F 인버스 C 써도 돼요. 어떤 걸 써도 크게 관련이 없겠네. 아, 합리적인 핵심 뭐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예요. 이해됐나요? 이제 여기쯤에서 의문과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 선생님, 이게 넓이니까 이 식이 성립하지, 함수가 양수 구간에서만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적분 구간이 다 양수일 땐 이게 맞겠지만, 이 CD가 음수가 되고 뭐 요 함수값, 역함수의 함수값 AB도 다 음수가 되고 이러면 부호가 어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걸 다 케이스 나눠서 설명해 줄 여유는 없지만 그냥 함수값과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니까 양수인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틀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정리하세요. 알겠죠? 함수값이 양수, 음수 전혀 상관없어요. 걸쳐 있어도 상관없고 다 성립해요. 이거는 부분적분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이미지를 기억해 놓고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문제는 항상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게 돼 있거든.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역함수의 정적분은 y축 부분의 적분값이야. 이것을 구하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어? 정도를 잘 이해해 두시면 문제 해결에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지울게요. 누가 뭐래도 역함수는 yx 대칭이죠. 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의 역함수. 선생님 이번엔 x 이퀄 f 인버스 y라고 안 했네요. 그렇게 쓰면 이거랑 같은 거니까 둘러싸인 게 없는 거야. 이건 무슨 상태? 역함수를 yx 대칭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x축을 정의역으로 통일시킨 상태의 두 그래프인 거예요. 맞죠? 이 둘러싸이는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가 있을 텐데, 이때 상황은 여러 개겠지만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fx면 f의 인버스 x가 되겠죠? 자, 요때 이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지. 자, 요때 요 둘의 yx 대칭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얘가 yx 대칭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 합동이 되죠? 대칭이자 합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때 그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교점이 두 개밖에 없는 케이스라고 할게요. 더 있으면 구간별로 나눠서 취하시면 돼요. 자, 이 전체 면적 S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fx에서 f 인버스 x를 빼서 절대값을 취해서 적분하면 그만이겠네요. 그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무슨 생각이 자꾸 발동이 되는 거야. 역함수를 꼭 구해야 돼?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가 우리의 문제의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에서 x만 빼고, 그죠? f가 아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적분을 하면, 그러면 빨간 게 생기겠다. 그지? 그렇게 해놓고 몇 배로 취하자? 2배를 취하자 해도 괜찮겠네요. 맞아요? 이해되나요? 역시 뭐가 없어졌다? 인버스를 굳이 적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 이해됩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 y는 x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사이로 둘러싸인 건 10중 8구 x를 활용한 적분일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주의할 점이 있긴 있어.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데나 탁 끊었을 때 이거랑 같다고 보면 안 돼요. 이 두 개의 높이가 같은 게 아니야. 굳이 같은 걸 찾으려면 y는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1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과의 교점으로 찾아야 돼. 길이 같은 거 찾으려면. 구체적인 위치들에서 같은 게 아니라 적분 결과가 같은 거예요. 적분 결과가. 이렇게 2배에서 계산해도 괜찮겠다. 역함수와 넓이와 관련된 두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일반 입체의 부피로 들어갈게요. 넓이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식 내지는 개념 정리를 여러 측면에서 다 해놓는 게 능사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일반 입체의 부피. 일반 입체의 부피는 공식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고구마, 여기는 안 써도 돼요. 자, 고구마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고구마의 부피를 재고 싶어. 고구마의 부피를 재고 싶으면, 고구마를, 어떤 용기 있잖아. 물을 집어넣고, 아르키메디스가 하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찰랑찰랑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눈곱 있는 용기에다가 물을 다 채워. 그 다음에 고구마를 싹 넣어.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고구마를 다 빼가지고 탈탈 털어. 탈탈 털어서 고구마 표면에 수분이 좀 묻어 있겠지만 그런 거 조금 오차를 무시하고 고구마를 드러내. 그 다음에 물의 용기를 관찰해. 얼마만큼 물이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훌륭한 방법을 내두고 왜 수학을 해? 근데 굳이 얘를 수학적으로 부피를 구하고 싶다면 적분축을 잡자. 그지? 적분축을 잡아서 뭐 한다? 핵심은 뭐예요? 적분축을 잡아서 기준은 아무데나 잡겠지만 여기서부터 이게 x축이라고 하면요. x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에서 적분축의 수직인 단면을 만들고 그 단면에서 이 부피를 잘라낸 단면이 새로 생기겠죠? 적분축의 수직한 편면에 생기는 요 입체의 단면의 넓이 함수인 s를 요 기준점에서부터의 위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다가 핵심이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 sx를 그냥 단순히 적분만 해도 그 주어진 구간이 아래 끝, 위 끝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녀석이 그냥 훌륭한 부피가 된다라는 사실. 구분 구적을 통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요 놈인 거잖아. 그지? 결국 이 문제가 쉽냐 어렵냐는 어디에 다 달려있냐면 여기에 달려있어요. 적분축이 제시되어 있냐, 축이 제시되어 있냐. 문제에 따라서는 축이 제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제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당연히 제시가 안 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잡아야 되거든. 그지? 이 방향으로 적분해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적분해야 되겠다. 적분축을 세팅하는 게 어려워요. 돼 있으면 좋고. 두 번째 이제 극복 지점이 어디냐면 그 적분축에서 기준점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잡아야 될 텐데 특정한 위치까지를 변수 x로 잡아놓고 거기서 이 단면 함수인 sx의 식을 구성하는 과정이 어렵겠죠. 구성해내는 과정이 쉬우면 이 문제는 진짜 쉬워요. 저것을 구성해내는 게 까다로우면 상당한 정도로 난이도가 팍 튀어버려요. 극과 극이에요. 적분축이 잡혀있지 않거나 sx 구하는 과정이 난해하면 이 일반 입체 구하는 문제는 굉장한 고난도가 돼버립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축도 주어져 있고 단면이 그냥 원이래 뭐 이러면 아싸 식이 아주 쉽게 만들어져서 부피는 엄청 쉬워지겠죠. 자, 적분축은 유일하게 정해지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잡고 싶어요 선생님. 그럼 그렇게 잡아도 돼요. 그렇게 잡을 때는 요 적분축의 수직한 단면인 요런 놈을 찾아야 되겠죠? 요런 놈, 그지? 요 녀석의 넓이 함수가 필요한 거지? 요걸 x'이라고 잡으면 요 녀석은 s''이 아니라 sx''이라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축은 자기가 잡기 나름인데 주어져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데로 잡지 마시고. 그런데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걸 요령껏 잘 잡아야 되고 대칭 구간으로 잡으면 좋고 그리고 단면 함수를 아주 깔끔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한 방식으로 잡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배양해야 될 실력이에요. 자, 별 설명할 게 없어요. 축을 없으면 잘 잡자. 단면 함수만 잘 찾아내면 장땡이다. 두 가지입니다. 단면 함수만 잘 찾아내면 장땡이다.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128번인데요) 그 교재 미리 풀어본 사람들이 다수 있을 텐데, 뭐 정적분하고 넓이는 좀 다른 거다라는 거, 함수값이 음이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잘 참고하시면 4번은 말도 안 되는 행위고요. 129번을 통해서 한 가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오우, 좀 덥지 않나요? 좀 덥죠? 히터 끌까요? 여러분. 119번인데, 시계를 좀 빌려주실 수 있는 사람. 첫날인데, 첫날부터 너무 오래 하면 너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50분에 끝내드릴게요. 오케이. 저 카메라, 예? 자, 119번인데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잖아, 그제? 이 문제 어렵지 않던가? 이 문제 3점짜리 평가원 기술 문제인데, 은근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거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축과 어쩌고, x, 알파, x, 베타 이런 거보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훨씬 있잖아. 훨씬 심플한 구석이 있다?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보통 어떤 패턴을 밟아가는지 알려줄게. 아씨, 저 함수, 이 함수,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이 없으니까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거 미분해서 해보면 도함수 이꼴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없거든? 그 실근이 없다는 게 한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떠잡아야 실근이 없어요. 미분하면 항상 양수야. 변곡점을 구하는 건 엄두가 안 날 정도의 수식입니다. 그냥 증가함수 정도를 알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그려가지고 y는 3분의 2 x와 교점을 어떻게 생겼을까? 해가지고 y는 3분의 2 x와 3분의 x인데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에 너무 꽂히면 이 문제가 너무 잘 안 풀리고 어렵게 느껴져요. 너무 꽂히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함수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굳이 있잖아? 그래프 없어도 돼요. 그렇지 않나? 왜냐면 다 정해져 있거든. 봐. 적분으로 할 생각인데 일단 뭘 찾아야 되게? 교점부터 찾아야 돼. 왜? 교점이 있어야 이게 XA부터 XB까지 적분한다 이런 게 아니지? 교점이 있어야 적분 구간을 알아낼 거 아니야? 교점이 2개 나오는 게 최고예요. 교점이 하나 나오면 둘러싸인 부분이 없게 돼요. 교점이 2개 나오는 게 최고야. 왜? 아래 끝, 위 끝 다 정해지잖아. 교점이 3개 나오면 어떡하지? 봐봐. 교점이 2개잖아요? 2개. 좋아요. 끝. 윗끝, 아래 끝이에요. 그죠? 교점이 3개 나오면 어떡하지? 3개? 그럼 적분 2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는 적분 1번 하면 되잖아. 그러지 않을까요? 교점이 4개 나오면 적분 3구간 나눠서 하면 되잖아. 뭘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지금? 함수의 그래프 개형, 극대극소 있는지 몰라. 관심 없어. 그냥 두 함수의 차이 함수를 적분하면 될 것 같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과감할 필요가 있어. 저걸 그리려고 하다가 망하기가 오히려 쉬운. 이해되나요? 교점부터 찾는 거예요. 교점 찾습니다. 사실 교점 찾기 전에 더 우선적으로 할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우기함수예요. 우기함수. 대칭성. 이거 기함수인데 못 알아보면 교점 3개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그냥 풀면 되긴 돼요.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그치? 기함수 맞나요? 이거 무슨 함수야? 기함수. 그러면 교점이 3개가 나온다면 한 구간만 잘하면 되죠. 그죠? 기함수 못 보면 그냥 교점 3개니까 2구간 나눠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돼.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사실 여러 가지로 다 그릴 수 있어. 근데 일단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면 교점부터 찾는 것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자, 연립해 볼게요. 같다라고 놓으면 x 약분되죠. 약분되는데 교점이란 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약분했는데 그게 교점인 거야. x0. 또 그럼 뭐가 남아요? 요거 없어지면 요거의 2배, 요거 2배, 요거 3배니까 2의 x의 제곱이 결국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x는 풀마에 루트의 ln이 2개가 더 생겨요. 그쵸? 아, 이걸 보고서 우와, 교점이 3개인데 원점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이네. 그래서 기함수를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 못해도 충분히 풀 수 있다 봐. 아, 이거 교점 3개니까 가자. 그냥 가자. 마이너스 루트 ln이 0까지. 자,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dx 0부터 루트의 ln2까지 2의 x제곱 2의 x제곱 호호 참나. 자,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x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dx 됐어요. 자, 쏙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래는 절대값이지. 우린 그래프를 안 그려봐서 누가 큰지 몰라. 그냥 하고 음수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해서 음수 아니고 각각 해야 돼. 이거랑 이걸 각각 구해. 이 음수면 아이 잘못했다. 이게 더 큰가 보다. 중간에 더 바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교점은 딱 3개니까 중간에 더 위아래 바뀔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해서 부호가 양수 나오면 잘 됐다. 음수 나오면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지? 똑같이 음수 나오면 플러스로 바꿔주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이 계산하는 과정에 저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열심히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전혀 안 그렸어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어쨌든 적분 계산이 그래프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 이해되나요? 그런 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많은 아이들이 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가 시간 많이 걸리고 뭐 잘 안 그려주네 이러면서 애를 좀 먹었던 경험. 여러분 숙제할 때 미리 풀어온 사람들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고 애썼다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굳이 그 과정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계산 가능하죠? 무슨 적분? 치환적분이잖아요. 이거 ln에 2의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 녀석의 도함수가 되지? 미분했을 때 분모 생기고 속미분해서 이게 나오지만 2가 없으니까 2분의 1 하나 붙여주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이런 거 이제 잘못하면 x제곱을 튀고 치환하는 치환적분 해야 되는데 치환적분은 치환적분 대상임을 알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했어. 그 다음에 요놈은 요놈은 뭐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의 ln이 0 해가지고 양수 나오는지 음수 나오는지 따지시면 돼요. 양수 나오는지 음수 나오는지 따지시면 돼요. 이거는 해보면 여기서는 이거 양수 나와요. 양수 그대로 값을 계산하시고 이게 기함수란 걸 알아봤으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기함수란 거 알아봤으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원래는 절대값을 여기다 붙이는 게 맞잖아요. 굳이 판서를 위해서 선생님이 절대값 붙여주면 이렇게 붙이는 게 맞고 이 절대값을 실제로 계산할 때는 여기다 붙여버리면 돼요. 그죠? 왜냐면 계산 다 하고 그냥 양수 만들자 이런 뜻이잖아. 계산 다 하고 그냥 양수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절대값을 여기다 붙여서 계산하시면 2개가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나온 김에 여러분 요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요 2가지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원래 그래프 그리는 게 좋긴 좋지.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기함수. 그지? 첫 번째 포인트는 기함수. 두 번째는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x 곱하기 이런 걸 읽어내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걸 잘 읽어내는 수준까지 오면 상당한 정도의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분리했냐면 이게 어디로 가는 형태야?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죠? 또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1보다 조금 커, 1보다 좀 작아. 조금 작아. 1-야, 1-. 그지? 맞아요? 그래서 이 함수 x에다가 1에 가까이 가는 걸 곱했기 때문에 사실상 x를 따라가는 그래프예요. x를 사실상 따라가는 그래프야. 자, 얘 이렇게 생겼겠네요. y는 x가 이거잖아요? 1보다 조금 큰 부분에서 따라간다, 조금 작은 부분에서 따라간다. 조금 작은 부분에서 따라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나는 기함수고요. 그래서 실제 기함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뭐 그 값이 있다 없다는 사실 해봐야 아는 건데 여기 따라가는 형국이 된다. y는 x를. 그런 정도까지 이해해내시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겁니다. 129는 여기까지. 은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라 그러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130, 131 두 개가 있는데요. 130은 뭘 연습시킨 거냐면 공식 연습시키는 거야. 공식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130. 지운다? 지워도 돼요? 그럼 표정이 좀 굳어졌네요. 우리 다시 시작한 지 25분 됐습니다. 25분. 30분 됐어요. 30분. 초등학생들의 평균 집중력이 몇 분인지 알아? 25분. 자, 선생님이 25분이라고 얘기했다가 수정한 게 그 이유예요. 근데 초등학교 1교시 한 교시가 몇 분으로 구성돼? 40분이죠? 너무 과한 거야. 25분으로 짰어야 되는데. 중학생들의 평균 집중도는 대략 한 30분 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학교에서는 45분 수업하죠? 고등학교는 50분 수업하고. 그쵸? 여러분의 집중력은 지금 25분을 좀 넘었습니다, 지금. 자. 계속 갑시다. 130번. 공식 적용시켜 봅시다.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래요. a-1의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랍니다. 4예요. 이 녀석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4x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노란 부분에 면적이 있을 텐데 공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자, 이 녀석이 빨간 부분이 곡선이 움직이면서 노란 부분의 절반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죠? 노란 부분의 절반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요 오른쪽 부분이랑 요거 샤크 같네요. 자, 요거랑 요렇게 생긴 두 개의 넓이가 같다 이런 얘기인 거지. 보통 넓이 같다 하면 등적 원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등적 원리 아니에요. 왜? 뭐 적분의 시작과 끝이 좀 다르잖아. 시작은 똑같지만 어디까지 적분한지가 좀 다르니까 등적의 원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넓이를 표현한 게 맞겠네. 빨간 부분 넓이 구합시다. S1은 S1이라 할게. S1은 그러고 보니까 2차 함수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2차 함수네. 교점의 x좌표 찾아볼까요? 교점 x좌표 연립해보면 자, 요거 a-1의 x제곱인데 4-x제곱이 4x-x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 요 부분은 지워지고 나면 ax 이게 4가 나오겠다. 그지? x까지 약분하고 나면 그러니까 x는 뭐 x제곱이 4x라고 쓸까요? x는 0이랑 a분의 4 두 개가 나오지? 여기 a분의 4였구나 라는 거 찾았고요. 공식 써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공식 써도 되잖아요. 그죠? 공식 써볼게. 2차 함수고 2차 함수인데 연립해도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S1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써도 되겠다. 6분의 연립했을 때 최고차항계수는 얼마예요? A-1 아니야? 연립했을 때 최고차항계수는 얼마가 돼요? A가 되지? A의 절대값이 맞겠다. 그죠? 맞아요? A는 양수일 텐데 괜찮아요? 그 녀석에 A분의 4의 몇 승? 세제곱해도 되겠네. 그죠? A분의 4에서 0 뺀 거의 세제곱. 맞아요? 저게 S1이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 써먹으시라고요. 자, 그 녀석이 누구에? 6분의 1에 6분의 1에 요 면적은 원래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자,
4 마이너스 얼마? 4 마이너스 0이니까 4의 세제곱. 이 넓이의 절반과 같아라. 뭐 이런 거네, 그죠? 이해되나요? 요런 거 연습시킨 거예요, 지금? 이해되나요? 요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A제곱은 2 나옵니다. 131번에 대한 간단한 이해. 이거 이러다가 또 실기할 수 있겠네요. 131번을 푸는 다른 요령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올 겁니다. 자. 부피도 조금 해야 되잖아요. 자. 132, 133, 134. 133에 뭘 쓸 수 있겠다? 133에 yx 대칭을 활용할 수 있죠? 근데 a-b를 구하라 그랬잖아. 이거 직접 구하려면 구간을 되게 많이 세분화해서 적분 되게 많이 해야 돼. 그제? 그런 게 아니라 yx와의 관계를 통해서 2배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고. 132번에 보면 디귿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132번에 디귿은 역함수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니까 이것만 그림 그려서 설명해 줄게.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원점을 지나게 되어 있고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 가집니다. 이렇게 가는 녀석이죠. 그죠?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0부터 2의 5승 마이너스 1까지 f의 인버스 dx예요. 인버스 x dx예요. 이 녀석의 대소를 질문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습관이 좀 잘 안 들어있다면 반드시 이 기회에 역함수 미분법 할 때 강조했던 거 좀 아까 개념 정리도 한번 했다. 역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일단 손이 yx 대칭부터 가는 건 좋지 않아요. 자, 133번 yx 대칭을 활용하는 게 너무나 명백해 보이죠. 역함수의 그래프를 yx 대칭해서 그려놓은 상태잖아. 그런 게 아닌데 이거 역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야를 그리고 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이제는 조금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다라는 거 작년 수능 21번에 출제가 됐었고 미분법이 강화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거야. 알겠지? 직접 이해합시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yx 대칭하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yx 대칭하기 싫으면 뭐부터 하냐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f의 인버스 y, dy. 알겠습니까? 그냥 변수만 y로 바꿔버려. 그 yx 대칭을 하고서 적분하라는 의미였는데 싫어. yx 대칭 안 한 상태로 y는 fx 상태에서 할 거야 라는 의식적인 노력인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은 뭐라고 바뀌니까 x 이퀄 f 인버스 y잖아. 그래프 변화 없이 그냥 x 이퀄 f 인버스 y야. 됐나요? 이제 요게 어디에 찍혀야 하는 녀석이란 걸 알게 돼. 어디에 찍혀야 하는 녀석이야? y값이야. 알겠니? y축 위에 찍자. y값. 그래프를 대칭하지 않았다면 0하고 어딜 찍어요? 여기 찍는구나. 2의 5승 마이너스 1을 찍는 거야. 그제? 이게 y값이야. 그때 요 부분 여기가 5가 되겠네. 여기다 5를 넣으면 나오는 값이니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요 정적분. 요 정적분은 여기네요. yx 위에서 해결하는 연습 하겠습니다. 대칭해서 풀면 틀린 건가요? 안 틀렸어요. 해설지 대칭해서 풀게끔 써져 있거든? 좋은 습관 아니에요. 그냥 저 y축 상태로 적분하는 스타일로 이해하십시오. 알겠죠? 자, 저 녀석의 면적에 관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요 철이 확실한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대소, 범위 잡는 건 야, 얘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 사이야? 이렇게 물으면 얘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 사이야? 이렇게 물으면 이 경계에 들어가는 녀석들은요. 경계에 들어간 녀석들은 자, 보통 경계에 들어간 녀석들은 사다리꼴이 기본이에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중에 윗변이나 아랫변 하나가 사라진 거. 사다리꼴은 원래 이렇게 아이고, 안 돼요. 자,
사다리꼴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다리꼴 원래 이렇게 생겼지? 그지? 윗변이나 아랫꼴, 윗변이나 아랫변 하나가, 윗변이나 아랫변 하나가 없어지면, 없어진 거야, 길이가? 그럼 삼각형이 되지? 사다리꼴, 삼각형, 요런 도형들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미적분 2 강의할 때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함수, 이제 그 요철 같은 거 설명할 때, 아래로 볼록 개념 설명할 때, 아래로 볼록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에 정적분과 사다리꼴의 비교 관계식 하나 있었어. 5번째 써준 식이었어요. 그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정적분과 뭔가 비교하면 요철과 관련돼 있을 거고, 이건 요철이 명백하지 아래로 볼록이에요. 요철과 관련이 돼 있을 거고, 사다리꼴이나 삼각형과 넓이 비교를 하는 거다. 이해 요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직사각형이랑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너무나 엉성해서 보통 삼각형과 사다리꼴 이런 것들로 하고요. 여기에 접선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어요. 접선. 왜냐하면 접선을 하나의 변으로 가지는 도형, 이 도형이야말로 넓이 관계가 가장 빠듯하게 보이는 도형이거든. 자, 일단 말로 이렇게 설명해 놨지만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얘가 크다. 누구보다 크다 하면 요거보다 큽니다. 말 되죠? 근데 이런 건 안 묻는다고. 직접적으로 묻기 쉬운 게 뭘까? 아래로 볼록한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 위로 볼록이지만 이런 사각형이랑 비교하지 않는다고. 가장 1차적인 비교 대상 이런 거 아닐까? 그죠? 이 노란 도형과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지? 이해돼요? 이 빨간 거보다 큰 건 확실하죠? 또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이 도형보다 더 큰 다각형을 만들어라 그러면 일단은 직사각형 만들 수도 있겠지? 맞나요? 직사각형 만들 수도 있겠지? 또 어떤 것도 가능할까? 접선을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 접선으로 만들어진 이런 사다리꼴 어때요? 이게 접선이라면 사다리꼴보다 작겠죠? 여기서의 접선도 있다면 이렇게 접선을 만들었을 때 이 사다리꼴보다도 작겠지? 맞나요? 직사각형도 되지만 더 좁힐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도형들이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거는 정적분 문제를 넓이 비교하는 스타일에서는 항상 미리 염두에 둘 만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은 정확하게 누굽니까? 빨간 삼각형의 넓이에요. 빨간 삼각형의 넓이, 그지? 높이는 5고요. 밑변이 2의 5승 마이너스 1이니까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왼쪽에 쓴 겁니다. 자, 오른쪽의 식을 뭐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 2분의 1의 2의 5승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에요. 2의 5승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자, 그냥 뭐 이렇게 되겠다. 이게 2의 5승 마이너스 1이니까 길이 같은 걸 찾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럼 뭐 더 커지겠네?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로 확실히 커 보이긴 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야. 이 문제를 풀면서 디귿이 참이다라고 미리 파악한 사람들도 본인이 이런 조사를 완벽하게 했는지를 따지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곡선이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사실 크다고 할 수 없잖아. 이 녀석이 도함수가 y 프라임이 2x승이거든. 그래서 x가 0일 때 y 프라임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1. 그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곡선의 접선이 y는 x야. 그래서 그 접선 안쪽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니까 저 파란 직각 이등변 삼각형보다 작다 하는 게 참인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저기까지 꼼꼼하게 왜 접선이란 말을 써줬는지 알겠지? 곡선에 접선을 그으면 쏙 들어가는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런 세팅을 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4번의 디귿 볼 때도 gx, dx, y로 고치면 바로 이해됩니다. 그지? 이거 y는 x 대칭해서 새로 그리는 거 아니야? 역함수의 정적분이야? 나 y는 x 대칭 싫어. y 직접분 할래. x 대신 y로 고치시면 바로 보입니다. 부피와 적분 갑니다. 자, 레벨업까지 해서 2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여러분이 아마 138번을 조금 낯설어 했을 것이고 143번은 상당히 어려워했을 건데 그죠? 그 2문제 풀면 되는 거죠? 자, 안 봐도 허네요. 안 봐도 허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왜 쉽냐? 적분축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고
넓이 함수 구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지점에서 설명이 다 나왔어. 한 변의 길이를 뭘로 하는 뭐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뭐 원이야, 지름이야, 뭐 이러고. 아니면 뭐 사다리꼴이야, 말은 뭐야,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넓이 함수를 세우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쉬운 거야. 넓이 함수를 세우는 게 어렵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138번 하고요. 138번 하고 한 5분만 더 합시다. 괜찮죠? 자, 선생님 오늘 진짜로 좀 일찍 50분에 딱 끝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자, 그럼 확통에 대한 브리핑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열심히 믿고 따라오세요. 확통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게 브리핑의 끝입니다. 확통. 수학적 확률이랑 순열조합을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통계는 개념만 확실히 잡으면 되고 그래요. 자, 확통에 대한 브리핑은 다음 주에 138번. 여러분 봐.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림 멋있게 그렸어요. 자, 뭐 이렇게 생겼대. 그때 여기가 P인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런 도형이 생기지 않니? 이 도형이 생기잖아요. 어떤 입체냐면 이걸 그냥 야 너 세우자. 세워. 그래서 자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나? 어렵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도형을 세운 거야. 그래서 여기는 세울 게 없으니까 바닥이 붙어 있는 점에 시작해서 곡선이 요게 요렇게 생긴 뭔가 이렇게 입체가 하나 여러 분 방향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녀석이 부피를 구하라 그런 거잖아. 근데 얼마나 그래도 편리하고 좋아. 적분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다 보여. 고민할 게 별로 없는 게 그냥 X축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얘를 90도 세우면 요 녀석이 단면이 되는데 단면이 딱 적분축에 적분축 요 단면이 적분축 X에 X축의 수직이잖아. 이렇게 있던 걸 수직으로 세웠잖아. 끝. 단면 함수는 그냥 요 놈이네. 그제? 뭘 찾는다? 요 지점에서 X 정도 위치에 와 있을 때 그때 단면을 요 놈으로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요 놈이 그냥 SX가 되는 거야. 그제? 맞아요? 끝. 그러면 야, 호. 자, 2까지인데요. 이놈을 SX 먼저 구해주는 거야. SX는. 단면이야. 단면 함수야. 근데 그놈이 곧 요 함수의 정적분의 마이너스 값이네. 그죠? 어떻게 쓸까요? 함수 fx니까 마이너스 fx 요 놈을 어디서 어디까지? t라고 쓰는 게 맞겠죠, 이번에는. 이놈을 0부터 x까지. 이해되나요? sx.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0부터 2까지 정적분. 맞아요? sx를 통째로 넣는 거야. 이걸 통째로 넣어서 0부터 2까지 다시 한번 정적분. 여러분, 이 정적분 두 개를 연속해서 하는 공식 같은 거 배운 거 없잖아요. 구해야 되겠다. 그제? 구해야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적분축을 어디로 잡을까 고민하는 게 우선인데 그냥 X축이 제일 좋겠네. 그리고 세우면 수직한 단면의 단면 넓이 함수. 됐다.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 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러면 안 되고 됐다. 적분축 설정 SX 넓이 함수 세팅. 자, 집어넣읍시다. 뭐가 될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부스스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X에 한 방에 합시다. 한 방에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얼마? 3X의 제곱이니까요. X의 세제곱이네. 그제? 0부터 적분한 거라 뒤에 정적분 빠지는 게 없어요. 요 놈이네. 맞아요? 요 놈을 넣고서 한 번 더 적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140
143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143번까지. 힘들어? 안 돼? 133번. 아니, 다음 주에 확통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133번 보고 갑시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 네. 교재 한 번 더 갖고 와야 되니까 143번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설명 길지 않아? 이번 좀 멋있게 그려볼까요? 공간도 이렇게 겨냥도라고 하거든요, 이거? 겨냥도로 그리면 뭔가 좀 멋있죠? 이런 데서 매력을 전혀 못 느끼면, 대학 가서 전과를, 농담이에요, 농담. 자, 이게 Y고요 X입니다. X 이 방향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포물선이자 뭐 이차함수겠죠.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y에서 x로는 이차함수겠지만 이 녀석에 식이 나왔어요. 뭐예요? y제곱은 4의 x 플러스에, 그죠?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여기 있던 녀석인데 이 녀석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동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네, 그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요 위치에서 뭘 잡았냐면 이렇게 생긴 단면의 모양을 보여준 거야. 수직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이 단면을 정의를 어떻게 해줬냐면, 야, 그냥 요거를, 요 녀석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야, 이러면. 건너기 별로 없어요. 그냥 요 y좌표 2배 하는 게 지름이니까 y좌표가 지름일 것이고, 반지름일 것이고, 제곱해서 파이 곱하면 단면 넓이가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포물선이다. 포물선이다. 얘 또한 포물선이다. 근데 앞에 문제처럼 접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새로운 포물선이야. 그리고 또 하나. A점이 뭐다? 여기 A인데 A가 초점이다. 이 두 가지로 단면이 정해지나 보지 뭐. 그런 가보지 뭐. 그러니까 저 두 개로만 제시해 준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정보는 뭐다? 단면 함수의 단면의 넓이 함수를 세팅할 수 있도록 주어진 조건일 거예요. 됐죠? 입체는 어떻게 생겼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커지면서 이 변이 없으니까 여기는 사실 점일 거야. 이렇게 생긴 도형이겠네. 이렇게 하면 그냥 멋있게 그런 도형이 상상되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생긴 도형일 거 아니야, 그제? 병국이 형. 자, 아까 삐졌지? 이상한 이름 불러서 삐졌지, 아까? 약간 삐졌어. 자, 여러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돼요. 뭐 하자? 적분축을 세팅하자. 적분축은 있는 거 활용할까요? 새로 잡을까요? 있는 거 활용하면 되죠. X축. 거기에 수직으로 접었는데 뭐, 그지? 수직으로 세웠는데 뭐. 적분축 세팅은 돼 있는 거 활용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적분축은 잡혔으니까 단면의 넓이를 구하는 데 집중하면 돼요. 단면의 넓이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야. 적분축에서 기준점에서 요 단면의 위치를 x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저 x가 음이건 양이건 그냥 x예요. 저 녀석이 x일 때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 노란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근데 이 x가 여기가 x면 요게 x일 때 알아낼 수 있는 게 누구다? 요 놈을 알아낼 수 있네, 그지? 관계식 이거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을 알 수 있어요. 위아래 부호가 똑같은 게 하나씩 나오는데 위 걸 잡으면 루트에 x 플러스 1의 2배. 맞아요? 그냥 y는 2의 루트 x 플러스 1이니까. 이 노란 도형에 포물선이라 했는데 요 직선 부분의 절반 길을 알아냈네? 됐나요?
그게 이거야. 요거 가지고 이제 노란 넓이를 확정 지어라. 공간상에 이렇게 계속 보는 게 어려우니까 이 녀석을 포물선이니까 포물선을 다시 한번 전혀 다른 좌표계야. 이때 좌표계는 여기가 X축,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정도가 될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포물선의 넓이는 어차피 좀 구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라 하면 되겠네, 그지? 맞아요?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A가 있고요. 자, 요 놈이 뭐다? 요 놈이 2 루트의 X 플러스 1인 거잖아. 맞아요? 넓이가 정해지나 보지. 포물선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점이니까? 접점이니까. 이해되죠? 그때 요 녀석이 X지, 요 녀석이 X 아니야? 조심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게 포물선임을 알 뿐이야. 요때 여기도 X 들어가고 요 방정식을 활용을 하면 X가 또 나오니까 좀 불편하니까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잡을게요. Y 프라임의 제곱. 아이고, Y 프라임이라고 미분 느낌이 날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새로운 변수라고 생각하세요. 이 녀석은 4개의 P의 X 프라임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포물선 하나 잡은 거야. 포물선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뭐가 알려진 상태야? 뭐가 알려진 상태예요? 초점에서의 Y좌표가 알려진 상태잖아. 맞아요? 요 X 프라임이 얼마일 때? 요 X 프라임 축이에요. 미분 느낌이 좀 날라나? 아, 이렇게 쓸까요? 다 썼을지도 오래 바꿨을래. 내 맘대로. 자, Y제곱은 괜찮죠? Y제곱은 4의 P의 X 요 놈일 거야. 이게 라지 X축이고 라지 Y축이야. 괜찮아? 이 정도면? 그때 뭘 한 거야? 초점에서의 이 포물선이 점에 Y좌표가 알려진 거잖아. 맞아요? 그럼 라지 X가 얼마일 때? P일 때. 여기가 P라고 P. P,0. 라지 X가 P일 때 Y가 얼마다? 2 루트의 X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쵸? 그럼 집어넣어 볼게. 제곱하면 4의 X 플러스 1이 딱 들어가면 4P 제곱이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요 놈이 약분되고 나면 P는 루트의 X 플러스 1입니다. 루트 X 플러스 1. 아, 여기도 찾았다. 여기도 찾았다. 루트 X 플러스 절반이구나 딱.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괜찮아요? 이제 이 면적만 X로 표현하면 되겠네. 요 면적만 X로 표현하면 되죠. 요 면적은 직사각형에서 정적분 뺀 거 2배 해도 되고요. Y축적분 해도 되겠네, 그지? Y축적분이 좋지 않나? Y축적분 이용해 볼게. 아니다. 그냥 요거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 구하는 거니까 X축분 하는 게 낫겠네. 자, 요거 Y는 누가 돼요? Y는 좌표계를 2개 잡아가지고 좀 어렵게 느낄 뿐이야. 2 루트 P의 루트 X예요. 괜찮죠? 그래서 단면함수 드디어 찾았어요. S는 0부터 루트의 X 플러스 1까지 0부터 루트의 X 플러스 1까지 여기에 함수는 2 루트 P 여기에 루트 라지 X죠. 루트 라지 X dx가 되겠다. 그죠? 넘어가 버렸다. 친구들 어떡하니? 자, 괜찮아요? 이러면 됐네. 괜찮아요? 여기까지 어려워? 이 축을 이게 좌표계를 하나 더 도입해서 그냥 헷갈릴 뿐이야. 그냥 헷갈릴 뿐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 몇 개? 2개. 아래도 하나 있으니까요. 다 찾았다. 적분합니다. 적분했더니 4루트 P가 되고요. 4루트 P. 요거 적분하면 얼마가 돼요? X의 루트 4X의 루트에 라지 X의 X 이렇게 될 것이고 2분의 3이 떨어졌을 때 없어졌으니까 3분의 2 하면 되겠네. 맞아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루트의 X 플러스 1. 사실 이게 P거든? 이 P 값이야. P가 순간순간 변하는 건데 루트 P가 있어서 루트가 결국 없어져요. 뭐가 되나요?
4의 루트 P. 루트 P가 2개. 3분의 8이라고 일단 쓸까요? 3분의 8에 루트 P가 2개. 루트 P, 여기 P니까 들어가서 P 또 하나. 그래서 P제곱이 되겠네, 그죠? P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이네. 넓이 함수가 결국 1차 함수였어요, 1차 함수. 이 과정이 제일 어려웠죠? 그거 봐요. 넓이 함수 만드는 게 어려우면 졸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좌표축 세팅하는 게 어려운 수준은 보통 논술 수준이야. 공간 좌표랑 결합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공간 도형에서 일반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공간에서 적분축을 세팅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형 지금은 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좌표 평면계에서 뭐 한 거다? 넓이 함수를 세팅하는 게 좀 까다로운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걸 처음 보고 풀어냈다면 굉장히 뭐랄까 개념을 적용시켜낸 능력이 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확통 교재를 데스크에서 수령해서 오시면 돼요. 교재를 데스크에서 수령해 오면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고 지적분 2 바이바이. 자, 안녕. 핸드폰 사용한 데가 적발되면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신에 이렇게 이루어진 한번 생각해보자. 이 길이를 만약에 SK라고 이렇게 또 3분의 길이는 이루어진데 3분의 길이 요거 어떠한 지점 부터 두 지점 사이의 평균 변화 fxk-1 f'TK